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9월 달을 맞이해서 기다리던 중국 마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한데요. 아주 훌륭한 분을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찐링 선생님을 모시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마감 시황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찐링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9월 1일 오늘부터 증시각도기 TV에서 중국 시황을 맡게 될 찐링입니다. 네, 우리 찐링 선생님은 사실상 이렇게 데일리 맞기에는 좀 중량감이 굉장히 있으신 분인데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하는데 흔쾌히 저희 증시각도기 TV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좀 영광스러웠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냥 갈 수 없고 닉네임 하나는 지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일단 그 사전 녹화 전에 저희가 이제 여쭤봤더니 둘 다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지어줘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두 가지 줬어요. 링이시니까 증시 팅커벨 이게 딱 떠올라서 처음에 링이니까 그래 팅커벨 좋다. 피터팬 요정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증시 찐 선생. 이렇게 두 가지가 생각했는데 둘 다 여전히 마음에 안 드시나요? 구독자분들의 결정에 상당 부분 의존할게요. 좀 마음엔 안 들지만 사람들이 원한다면 뭐 이런 개념이신 거죠? 왜냐면 증시각도기 TV는 제가 선택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증시각도기 TV를 선택했다는 거는 각도기 TV와 함께하는 구독자분들의 선택도. 준비하신 멘트는 아니죠? 아니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중국 마감을 꽤나 오랫동안 못했는데 그 사이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 한 해 들어와서도 굉장히 좋았죠. 네. 네, 한마디로 한번 이번에 중국 증시가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우리 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물론 이유를 들자면 많겠지만 저는 한 8개월 동안 중국 증시 상승세를 보면서 느낀 게 한국도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창과 방패. 네. 창이라고 하면 1월 20일에 돌풍처럼 나타난 딥시크. 네. 네. 이게 창이란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 이후로 그러면 딥시크와 관련된 AI 관련 주식들이 폭등을 했다는 얘기죠? 네, 1월 20일 딥시크 R1 빅모델이 출시된 후 며칠 후부터 AI 빅모델, AI 칩, AI 공급망 관련, 네. 그리고 반도체, 팹리스, 파운드리, 그리고 이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모든 게 딥시크 출시를 시작으로 해서 잇따라 하이테크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른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홍콩 항생테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뭐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중간중간 오르다시고 하반기 들어와서는 뭐 하나도 안 오르는데 잠시 쉬더니만 지금 사상 최고가 수준 근처까지 지금 다 오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씩. 지금 2015년 고점 돌파하는 놈들이 있나요? 주요 지수 상해, 심천, CSR 300, 뭐 상해 과지만 대체로 다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하면 2015년 고점을 돌파했고 그래서 기사에 10년 만에 뭐 최고치 다 이렇게 타이틀이 나온 거예요. 10년 만에 최고치가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네. 그럼 미국처럼. 네. 2015년이 그 고점이었으니까. 중국 증시가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서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만 사상 최고치 아니고 주변 보면 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럼 방패는 뭘까요? 방패는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기 둔화가 계속될 때는 정부 차원에서 재정정책, 통화정책, 증시 안정화 대책 이런 정책적인 걸로 어느 정도 방패를 둬야 그게 어느 정도. 그래서 통화 정책은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기준금리 시준율 동반 인하했고 그 외에도 많지만 그 재정은 작년에 비해 재정 적자율을 큰 폭으로 올렸고요. 네. 그리고 증시 안정화 자금은 지난 4월 2일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며칠 동안 급락했잖아요. 그 4월 7일, 8일부터 한 3개월 동안 중국의 중앙 후이진이라는 국유 금융사를 필두로 해서 2분기에 총 원화로 한
76조 원에 해당되는 증한 자금으로 저가 네. 매수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증한 자금은 있어요. 네. 근데 어디 저기 박물관에 있는 것 같아. 우리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중국은 썼다는 게 작년도 이제 9월 달이었죠. 전면적으로 그 중국의 자산의 흐름을 바꾸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뚝심 있게 하고 있어.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고점에 돌파해서 그렇지. 그때 작년도 9월에 한번 크게 올랐다 다시 네. 빠지면서 많은 사람이 실망했고 결국 뭐 부동산이 꺼지니까 안 되겠다 했는데 사실은 부동산은 꺼지는 건 맞고 그게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렸고 반면에 다른 쪽에서 계속 올라오고 네. 있는 거죠. 그리고 재정, 통화, 증강자금 외에 또 하나 방패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한 정면 반격이죠. 네네. 네. 네. 히토류 수출 통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면 반격 조치를 취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물로 중국의 수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도 그렇고 관세 협상도 그렇고 지금 이미 중국은 7, 8년 전의 수세에서 지금은 이미 공세에 처했다고 생각해요. 히토류 주식도 엄청 많이 올랐겠네. 네. 중국이 옛날에 히토류 기업이 너무 많았는데 네. 지난 코로나 전까지 한 5, 6년 시간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짜잘한 기업들은 다 없애고 낙후한 생산 라인이니까 지금 중국의 전체 히토류 핵심 자원을 중앙국유기업 5개로 딱 세팅이 완료됐어요. 그렇구나. 네. 이게 중국은 보면 항상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일단 워낙 인구가 많고 얼만큼 생산해야 될지 모르니 일단 다 퍼뜨려갖고 국유기업 막 2, 30개 막 다 달려들어가지고 쫙 한 다음에 2, 30개가 뭐야? 한 100개씩도 100개 이상. 100개 이상이 기본이죠. 히토류는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지배력을 가지게 됐고 가장 최근 사례가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네네. 지금은 전 세계 글로벌 기준으로 지난 6월 말까지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본체 기업, 부품사 말고 본체 기업이 한 3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50여 개가 중국 기업이고 미국 기업이 한 50개 정도, 나머지가 유럽, 일본. 그래서 중국은 지금까지 과거의 태양광이든 그리고 전기차든 배터리든 이미 다 성숙해진 산업이잖아요. 일단은 원래 없었던 어떤 새로운 신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를 다 풀고 한 5년에서 10년 동안 그 산업에서 50개 기업이든 100개 기업이든 아주 치열하게 놀게 경쟁하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 뭐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왜 보통 보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산업이 쫙 펼쳐가지고 과잉이 되게 만들어. 더 이상 과잉 때문에 막 망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막 구조조정 철강도 그랬잖아요. 네,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과거의 태양광이나 전기차나 배터리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초기이니까 대체로 그리고 과거의 디지털 경제 즉 뭐 플랫폼 산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마음 먹고 이 산업을 키우겠다. 그러면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은 보조금이라든지 세금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혜택을 그러면 주는구나. 5년 후에 이 산업이 어느 단계에 다다랐는지 한 5년 단위로 해서 어느 정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불합리적인 시장 현상에 대해 규제하거나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한 거는 뭐 AI 칩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죠. 근데 과거의 방금 말씀하신 철강이나 화학이나 그런 전통 산업 외에 태양광은 이미 다 끝났고 전기차 배터리든 이미 초기 육성 단계에서 중간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승 열패가 진행되는 그 과정.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 번째 단계죠. 그러면 또 한 5년에서 7, 8년 지나면 지금 살아있는 전기차 업체 중에서 또 일부는 사라지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기차도 100개가 넘었다면서요. 네. 법인 등록, 전기차 제조 및 판매라고 법인 등록이 된 거는 100개 이상인데 지금은 매년 생산한 판매량 중국 현지 국내 기준으로 랭킹을 할 때는 한 1위에서 15위까지 매기고요. 네. 근데 실제로는 더 많긴 많죠. 네. 근데 15위가 시장 점유율이 0.몇 %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몇몇 업체로 다 통합이 되겠네요. 거의 상위 10개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체 시장에서 소화할 물량이 워낙 많고 그래서 무한정하게 펼쳤다가 이 자체 소화 물량이 다 되고 과잉이 생기면 그때 정리해요. 저는 어떤 느낌 받냐면은 이 정확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뭐랄까 수요 공급을 정확히 못 맞추니까
일단 공급 과잉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의 항상 똑같아요. 보면 패턴이. 근데 저는 공급 과잉도 그 기준에 따라서 과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 중에 한 60-70%는 해외 수출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국 국내 시장 기준으로 공급 과잉인가요? 아닌가요? 국내 시장 해외 못 팔면 공급 과잉이지만 국내 해외 파니까 공급 과잉이 아닌 근데 거죠. 중국은 네. 이미 작년부터 자동차 수출량으로는 1위인데 근데 중국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 중에 지금 수출 비중이 아직 20% 30%도 안 돼요. 네네. 그래서 그 공급 과잉을 어느 범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좀 결론이 다를 수 있어요. 네네네. 자, 오늘도 중국 시장이 상하이 시장도 그렇고 A50 시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많이 올랐습니다. 특별히 홍콩 지수는 무려 2% 올랐고요. 항생 테크는 추가적으로 2.2% 오르면서 굉장히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네. 오늘 시장 한번 훑고 지나가 보죠. 이제 오늘 전체적인 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 좀 우리 너무 진지하다.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좀 가볍게도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이게 너무 학습 모드야 지금. 자, 오늘 중국 시장 강세 핵심 기업 있죠? 핵심은 알리바바. 네, 그렇죠? 그 중국 알리바바. 발음으로 한번 해주세요. 알리바바. 알리바바. 네, 네, 한국에서는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 알리바바. 근데 두 가지를 정말 잘하시네. 그죠? 알리바바. 한국은 알리바바. 중국은 알리바바. 네, 정확해요.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랑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돼 있잖아요. 네. 네, 어젯밤 미국에 상장한 알리바바가 12% 급등했고 반면 엔비디아는 한 3% 정도 하락했고 오늘 9월 1일 오늘 기준 홍콩 증시에 상장한 알리바바는 지금 오늘 마감 기준 18% 급등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증시든 홍콩 증시든 첫 번째 재료는 알리바바예요. 네, 네. 어제 전해진 알리바바가 자사 AI 칩을 만들고 있다. 예.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점은 이 보도는 중국 현지 언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네.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외신에서 보도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보도 내용이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업계의 누구누구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알리바바가 확인을 해준 거는 아닙니다. 아니다. 네. 네. 이 기사가 나온 알리바바 쪽에서 입장 표명이나 그런 거 없고요. 네네.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는 반응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도 중국이 알리바바라는 빅테크 업체가 자사 투자로 이제 국산 AI 칩을 만들고 있다. 네. 지금 테스트 중이다.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호재죠.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 중에 또 알리바바 밸류체인 협력사 종목들이 많은데 네. 알리바바가 AI 칩뿐만 아니라 중국 전국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 데이터 센터를 위탁해서 짓고 운영하는 그런 종목이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반응은 물론 오늘은 가장 큰 재료가 알리바바 국산 AI 칩이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반응이 뜨겁지 않은 거는 왜냐하면 지난 2월 말에 알리바바 컨퍼런스 콜에서 알리바바 네. CEO가 이미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3년 동안 3,800억 yuan 원화로 환산하면 한 75조 6조. 5조 원. 예. 5조 원. 75조.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앞으로 3년 동안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하드웨어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겠다. 그 궁금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고 근데 그게 너무 비싸고 수급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구글도 TPU 칩을 직접 만들려고 하고 아마존 좀 만든다고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테슬라도 자기가 직접 만들겠다고 삼성하고 조인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은 하웨이 걸 갖다가 쓰겠다는 거 중국 자체 칩을 갖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하웨이가 제일 발달했잖아. 네. 이쪽에서는 화웨이 어센드 칩. 저희 팹리스에서는 화웨이가 1등인 거고 분명히. 네. 근데 옛날에 기린 칩부터 했었으니까 네. 분명히 경력을 갖고 있고 거기 잘할 거고. 근데 그거를 쓸 건가 아니면 자기네가 또 직접 하겠다는 건가? 이거는 사실 동시에 2개 회사 이상의 칩을 쓸지 뭐지는 정확히 공개된 건 없어요. 거의 그래요? 다 외신이나 중국 현지 또는 칼럼니스트들이 추측성으로 하는 거죠. 추측성. 근데 저희 느낌은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이거 외신에서 보도한 추측성이라 아직은 시간이 흘러서 어떤 확실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엔비디아도 그렇고 화웨이도 그렇고 많은 고객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칩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
도기님이 알리바바 회장이다, 네. CEO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예 이번 국산화 이런 모멘텀 추세를 통해서 아예 알리바바가 꼭 필요한 우리 회사의 맞춤형으로 이런 만들겠네요. 칩을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8월 26일에 중국 국무원에서 중앙급의 그 정책 하나 발표했잖아요. 중국 절반 이상인가를 중국 칩으로 써라. 뭐 그거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언론이나 산업 동향을 볼 때 여러 가지 분야에 이미 AI가 융합돼 있어요. 네네. 근데 8월 26일에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게 AI 플러스 행동 심화 추진에 관한 의견. 지금까지 이미 AI 기술을 융합한 여러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2027년까지 AI 융합 그 보급률 몇 퍼센트, 2030년까지 몇 퍼센트, 점점 더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산업, 우리가 잘 모르는 생소한 산업까지 중국의 전체 경제 산업 전반에 AI를 융합시키자. 네. 그러면 알리바바는 자사의 주요 사업뿐만 아니라 아주 방대한 수많은 네. 협력사 공급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 자사 칩을 해서 이거를 출발점으로 해서 일단은 자사에 사용하고 그 후에는 알리바바 밸류체인에 쫙 다 깔 수 있어. 그리고 알리바바는 중국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체인도 있고 규모가 있고 하니까는 내가 만들기만 하면은 그 비싼 엔비디아 칩 안 쓰고도 돌릴 수 있으니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잖아요. 통제력이 강해지는 거죠. 쉽진 않은 거는 저희 입장에서 이제 반도체 공부를 조금 해본 반도체 뭐랄까 소매 입장에서 보면은 네. 빨리 AI 하고 싶으면 그냥 갖다가 쓰는 게 나은데 근데 사실 저것도 있겠네. 그러면 엔비디아를 그냥 쓰게 해줬으면 이렇게 안 했겠다. 그렇죠. 그 엔비디아도 그렇고 미국발 대중국 반도체 제재도 그렇고 지금까지 사실 미국발 제재가 생기기 전에는 중국의 매년 전체 수입 금액에서 품목별로 반도체가 금액이 가장 컸어요. 컸죠. 그래서 옛날에 석유보다 더 컸어요. 털털거려서 내 기억이 나. 2018, 19, 20년 그때 중국에서 왜 너희 반도체 가격 안 깎아줘? 메모리 업체인 한국한테도 이거 너무 돈 많이 들어가 깎아줘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중국 친구들이 농담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미국이 항상 대중 수출이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잖아요. 네. 그러면 첨단 반도체 많이 팔아. 단가가 크고 물량이 크고 전체 금액이 크니까 미국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칩을 많이 팔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적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냥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 안 팔아주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이 자체적으로 해서 성공을 하면은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니까 뭐 먹고 살 수 있고 이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스팟성 기사를 보고 저희 느낌은 물론 어젯밤 그 미국에 상장한 알리바바 그리고 오늘 홍콩에 상장한 알리바바가 다 급등했지만 이게 시간이 언제까지 걸릴지는 아직은 모르죠.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알리바바 생태계를 구축한 데 있어서 요거 자사 AI 칩까지 마련되면 그 생태계에 따른 그런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첫 날이니까 이 정도로 하시죠. 한 개만 하고 가시죠. 왜냐하면 지금 준비하신 이거보다 훨씬 많으시잖아. 아니요. 그렇죠. 지금 뭐 할 얘기가 많아요. 딥시크도 얘기가 있고 하웨이도 있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 우리가 아카데믹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찐닝 선생님이 이름 잘 지어주시고요. 우리 찐닝 선생님이 사실 조금 웃기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첫 시간을 이렇게 진지하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웃기시려고 그래요. 저 따로 만나보니까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더라고요. 성격도 누구를 닮았을까? 그동안 우리를 만났던 우리 크루들 누구 있어? 나침판, 계량기, 쪽집기 했었는데 어디에 가까울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의외의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첫날인데 안 떨리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즐거웠어요. 즐거웠으니까. 지금 느낌 왔죠? 3명 중에 누구 느낌 딱 오는 지금 발언이었거든. 덕이님이 편하게 해주셔서. 네, 지금 그리고 사람마다 다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저를 어떤 다른 분이랑 이렇게 분류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느낌 왔지, 여러분? 네, 자 오늘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안녕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